안녕하세요. 라디오를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또 프렌드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식구 여러분,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자, 날씨는 말이죠. 오늘 일하기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김밥이라도 하나 싸드리고 가까이 산타모니카라든가 뭐 리돈도 비치라든가 뭐 어디건 바닷가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김밥 한 줄과 함께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야, 참 갈매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그런 오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어떤 오전을 보내셨습니까? 아, 식사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만난 거 들고 계십니까?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부터 먼저 하고 이야기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싸이의 연예인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이런 노래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이고 비비아님 일찍 오셨네요. 정말 날씨 참 좋네요. 오늘도 즐겁게 잘 시청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라친 가족님들 모두 반가입니다. 아이고 세실리아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점심들은 잘 챙겨 드셨는지요? 이렇게 인사들 하시고, 제가 이 노래를 제가 신청한 이유도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그런 지루함이나 또 아픈 고통 이런 거를 오가는 시계추라는 그런 말도 있고, 우리가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면 훨씬 좀 세상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미국 생활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런 말도 있어요. 혼자서 잘 노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우리가 버티는 것만으로도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저는 위대하다고 감히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저만 힘든 게 아니죠.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들 안 그런 척 연기하고 사는 거죠. 연예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실은 무대에 쓰진 않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에 매일매일 눈을 뜨면 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연예인 같다는, 인생 연예인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함께 선택한 노래였습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친구라는 존재가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와 함께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하루가 좀 편안해지고 좀 밝아지는 그런 존재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잠시 좀 벤치같이 걸터 앉아서 또는 기대서 여러분의 하루를 좀 식히는 그런 좋은 시간, 저와 함께 나누는 음악 한 잔들, 또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또 아이고 로라님 달러 버시는데 바쁘신데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또 느낀 거지만 항상 어떤 분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어제 이제 상품권에 대신 세 분이 다 저에게 주소하고 연락처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아마 봉송하면 오늘 내일 중으로 우체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댓글을 붙이셨어요. 참여해 주시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댓글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미스 트롯 4가 또 새로 나오는 날인데 이제 팀 미션 1차전이 끝나고 남은 20 몇 명의 사람들이 다시 팀을 짜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번에는 오늘 팀 미션에서는 이제 그 미스터 트롯의 3, 김용빈, 우리 손비나 또 추혁진 이런 친구들이 팀마다 이제 게스트로 들어와서 같이 쇼를 꾸며내는 그런 멋진 시간 또 아마 추려질 것이고, 이제 점점 윤곽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누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글쎄요, 지금 윤윤서라는 그 13살, 14살 먹은 친구도 굉장히 강적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허찬미, 또 이소나, 또 의외의 복병 저구, 글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탑5에 올라가서 이번에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이제 어떻게 보면 미스트롯 경연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아마 이 팀 미션이 끝나면 또 한 팀 살아남고 나머지가 올라가서 이제는 아마 탑10이라는 거를 뽑을 그럴 시기가 되지 않았나 흥미가 진진합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우리 지루한 일상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야, 우리 또 로라님이 유 에스터이 오쿠파타 아이고 저는 어려워서 뭐 IMBG 아스타 루에고 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스트롯에 나온 노래 중에서 좀 신명나는 노래 장혜리 양이 불렀던 사랑은 차가운 유혹인데 장혜리 양은 일반 가수가 아니고 베이스를 치는 그런 멋진 가수입니다. 함께 일단 나누시죠. 아이고 참 시원하죠. 아이고 저도 시원한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시원한 냉차 한 잔 빙수 한 그릇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오늘은 또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글쎄요 인생 살면서 가장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 이전에 내가 꼭 필요한 그 자문을 구해줄 수 있는 우리 문선영 대표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마케팅 대표이시고 또 뭐 문화평론가의 라디오 서울 저희 재정방송 진행자고 유튜브 문선영의 머니톡 운영하고 계시고 정말 몸이 10개라도 항상 모자르시는 문선영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새로 나온 처음처럼 새로 이제부터 소주는 새로입니다. 새로 소주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서 제가 요구해드린 대로 화면은 보이실 거예요. 정재희님 너무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예요. 냉차. 예, 냉차 그 정재희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불량식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동그란 통 같은데 옆에 호수가 끼어 있고 안에 좀 이렇게 색깔이 검은 그런 얼음이 둥둥 띄어 있고 수박이 한두 통 있고 이렇게 호수를 빼서 주는데 약간 미숫가루 맛 같은 게 나는데 불량식품이라고 그 냉차 안 먹어본 사람들은 아마 어렸을 때 거의 없을 거예요. 불량식품의 대명사. 근데 컵이 왜 이렇게 조그만지 조금만 더 줬으면 하는데 그걸 그렇게 안 줘서 우리가 갈증나고 목말라 했던 그런 시간이고 정재희님 주소 잘 받았고요. 오늘 동봉에서 준비해놨으니까 바로 선물 받으실 겁니다. 자 유튜브 화면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 문선영 대표님 뭐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마케팅 대표님 또 저희 라디오 서울 최초의 재정 방송 진행하시고 또 유튜브 문선영의 머니톡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들 보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그 돈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죠. 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이런 그 궁금증 또 주위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아이고 돈이 CD 이자도 너무 낮은데 그냥 놔둬도 어떡하나 뭐 은행에 두면 뭐 이자도 안 주는데 그러자니 주식은 또 너무 겁나고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 두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혼란도 오고 착각도 오는데 함부로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분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누이티라는 얘기. 자, 내 돈 내고 내가 찾아 쓰는 어누이티 과연 뭐가 좋은지 어떤 건지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실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너무 잘 듣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다른 서두보다도 냉차 이야기. 그러셨어요? 저도 지금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냉차를 안 사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아마? 그건 아니고 그때 진짜 그때는 좀 사실 불량식품 먹고 탈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숫가루 같은 그런 거는 못 봤고 네네. 이게 길 가다 보면은 어른들이 사 먹는 거를 본 게 뭐냐면
오렌지 컬러 주스 컬러가 막 그렇죠. 정말 색 주황색이 네네, 아주 막 진노란. 분수처럼 막 예, 이렇게 예. 그런 거를 본 적은 있는데 사 먹지는 못했어요. 혹시 너무 우리 어려서. 대표님은 어렸을 네. 때 그 생각나는 간식 중에 어떤 게 있으셨어요? 그거 말고 그 네. 하드통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스 깨끼. 네. 예, 예. 근데 저희는 이제 하드라고 불렀는데 이게 긴 통인데 네네. 거기에 뚜껑을 열면 네. 고무로 검정색 뚜껑이었어요. 그걸 그렇죠. 열면 네. 그 안에 아이스크림 이제 하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네. 거기에 저는 뭘 먹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 서주 아이스주 아. 브랜드 네임인데 예, 예. 오렌지 컬러인데 그거 네네. 먹고 나면 입이 입이 빨간 거예요. 빨개지죠. 예. 그거 정말 가장 좋아했던 간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네. 세월이 다 네. 우리가 있었고, 제가 사실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음악 한 곡 틀어도 옛날에 그 당시에 들었던 음악인데 그때 난 뭘 하고 지냈을까? 네. 뭐 이런 추억이 사실 오잖아요. 너무 재밌죠. 예. 자, 그건 그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돈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시니어가 되고 은퇴를 앞두면 그 액수의 차이를 떠나서 네. 사실 일단 겁부터 나요. 왜냐하면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렇죠. 네. 또 뭐 그렇다고 큰 돈은 아닌데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큰 돈이 아닌 돈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모든 네. 돈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런 손님들이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에게 이제 10만 불을 네네. 어뉴이티로 넣어놓으신 손님 중에 제가 이 자리를 어. 통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게 어. 1월에 이제 보통 보험회사들이 좀 바쁘거든요. 네네네네. 어뉴이티 회사들이 네네. 이제 연말에 휴가도 많고 연초에도 회사들이 많이 문 닫고 네네네. 휴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진행이 1월 초에 들어가는 것들이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네. 1월 둘째 주에 첫째 주에 들어갔는데 나온 것이 이제 지난주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손님에게 피드백을 드린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곧 진행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확인했는데 네네. 곧 진행된다고 합니다라고 이제 보고는 드렸지만 손님의 입장에서는 네네. 너무 귀한 돈인데 내가 너무 적은 돈을 내서 관리를 안 해주나 오해를 하셨구나. 예. 근데 그 돈이 10만 불인데 내가 너무 적은 돈에서 문세영 씨가 이렇게 지금 안 하십니까라고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 당연히 죄송하죠. 네네. 이 세상에 10만 불이 크냐 작냐 어떤 분한테는 크고 어떤 분한테는 작겠지만 네. 그냥 그 분한테 큰 돈이면 큰 돈이고 그럼요. 저희한테도 큰 돈이고 그럼요. 그분한테 적은 돈이면 네. 그런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세상에 큰 돈과 적은 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가 잘 풀릴 거라고 보고 네네. 네, 아무튼 잘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몇 번 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어누이트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해지긴 했는데 과연 그 어누이트가 좋으냐 마냐 뭐 찬반 양론도 있고 네.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은 은퇴 플랜이라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은퇴 플랜이 없으면 네. 내가 만약에 50만 불이 있다. 그럼 그냥 50만 불은 50만 불이에요. 근데 그렇죠. 플래닝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50만 불을 적어도 200만 불로 쓰는 게 플래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래닝이 들어가야 돼요. 예. 플래닝이 없으면 그냥 50만 불은 50만 불로 내가 그대로. 쓰고 많은 돈이고 재정 플랜을 좋은 사람을 이제 재정 전문가를 만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50만 불이 200만 불로 늘어나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잘하는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 돈이 많이 필요할 때 돈을 많이 꺼낼 수 있는 50만 불 안에서 더 많은 돈을 꺼낼 수 있는 그런 플랜이 바로 이제 재정 플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네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건데 네. 그 은퇴 플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는 게 어뉴이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네네. 대표적으로 무조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어뉴이티예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네. 어뉴이티는 내가 사망할 때까지 첫 번째 어뉴이티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망할 때까지 마르지 않는 셈으로 돈이 나와요. 물론 내가 사망하면 얼마를 안 나오지만, 네. 넣건 생존에는 계속 돈을 내가 받아 쓸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단 네, 말이죠. 물론 100만 불을 넣으시는 분은 더 큰 돈이 나올 거고 뭐 10만 불을 넣으시는 분은 좀 적은 돈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내가 10만 불이 아니라 30만 불로 100만 불을 300만 불로 늘려 쓰는 게 바로 어뉴이티예요. 아이고 대단하네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게 개런티로 돼요. 개런티로.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넣었으면 네. 한 달에 나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7천 불씩이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 네, 네. 그 7천 불씩이라는 돈이 그냥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이에요. 그렇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뉴이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뉴이티가 당연히 10만 불을 30만 불로 늘려 쓰고 100만 불을 300만 불로 늘려 쓰는 건데 이제 그런 어뉴이티가 있고 네. 나는 그런데 꼭 굳이 지금 돈이 인컴이 넉넉하긴데 왜 내가 어뉴이티를 꼭 들어야 되느냐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네네.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은행에다가 그 돈을 넣어놓게 되시면 정말 10만 불은 10만 불이죠. 그렇죠. 이제 CD가 다 끝나고 어쨌든 연준에서 올해까지는 조금 더 보자라고 이제 관망하는 자세이긴 하지만 네네. 어차피 이자율은 오르지는 않는 거는 당연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된다면 CD의 이자는 이제 낮아지게 될 것이고 CD에 가지고 계신 돈들을 네. 거기다 넣을 수 오래 묶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형편이죠. 그러면 이자를 못 받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이자를 받는 게 나은지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10만 불이 그렇군요. 10년이 지나면 네네. 20만 불, 네. 20년이 지나면 40만 불로 자랄 수 있는 그 복리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네. 그걸 은행에다가 넣어놓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구나. 근데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첫 번째는 왜 안 넣으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돈 값어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이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것보다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라고 안 믿으시니까. 안 해봐서 안 해보셔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안 해보셔서 네네. 아유 그거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뭐 누구나 다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게 없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플랜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렇게 의심하시거나 아니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주위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도 그러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네. 어뉴이티 다 들어봤는데 내가 어뉴이티 옛날에 가져봤는데 네. 돈 잘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잘하지 않던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경험을 하신 분이잖아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상품이 어뉴이티 상품 중에서도 잘하지 않는 이자의 상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상품을 잘못 선택했다. 네. 에너리티라고 무작정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플랜을 잘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상품도 찾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은행 CD에서 어떤 데는 그냥 3%지만 어떤 데는 그래서 3.5%를 주지 않습니까? 네네. 은행 CD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CD마다 다르고요. 어떤 CD는 3.5%인데 예를 들어서 8개월 정도까지는 주지만 네네. 3%를 예를 들어 3개월밖에 주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은행마다 그 상품이 CD라고 하더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어뉴이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뉴이티는 정말로 잘하지 않아서 뭐 1%, 2% 매해 그 정도밖에 잘하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고 보시면 속상하시고 억울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뉴이티인데 이상하게 돈이 늘어났던 것 같은데 왜 지금 보니까 돈이 떨어져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주식에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어뉴이티였어요. 그러면 주식이 좋으면 내 돈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맡겨놓은 돈은. 근데 주식이 떨어지면 내 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어뉴이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뉴이티를 하시냐에 따라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이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이제 보통 이런 은퇴 플랜은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네. 주식만큼 이자를 받습니다. 네. 연평균 7에서 8% 정도로 받는 거고 주식이 떨어지는 애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 원금은 보장됩니까? 그러는데 네네네. 원금 보장은 기본이거니와 예를 들어서 10만 불에서 12만 불로 자랐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면 내 돈은 그냥 12만 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10만 불로 원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결국에 복리로 이제 계속 자라는 거죠. 자라기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뉴이티거든요. 세 번째 이제 그런 이자가 있는데 네. 어떤 이자를 찾아 쓰느냐에 따라서 네. 어뉴이티가 두 번째 사람들이 어뉴이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대로 된 걸 찾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어뉴이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어뉴이티가 내가 돈을 넣어놓고 다달이 똑같은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다달이 나오지만 네. 원금을 다 써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 돈이 100세까지. 근데 원금을 다 쓰고 갑자기 사망하시잖아요. 네. 그럼 자녀한테 남겨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그렇죠라 답변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 뭐야 그러면은 그냥 내가 원금 다 쓰고 죽는 거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저는 네. 전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그냥 빠르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금보다 어차피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30만 불인데 1년에 3만 불씩 꺼냈으면 네. 그게 10년이면 그렇죠.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10년이 지나도 계속 3만 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뉴이티예요. 예, 예.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3만 불어치를 찾았었는데 10년을 살다가 10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원금을 다 찾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네. 자녀에게도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가 좋아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면은 어뉴이티 별 효과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90세까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3만 불이 매년 90세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금을 다 썼는데도 그럼 뭐 불구하고 엄청난 거죠. 그 사실. 베네핏을 가지는 거죠. 어. 물론 원금보다 꼬박꼬박 찾아 쓰는데 원금보다 덜 찾아 쓰고 돌아가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3만 불씩을 10년이면 원금인데 한 3년 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네네네. 아주 불행하게도. 그러면 원금에서 남은 돈은 무조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보다도 더 많이 찾아 쓰시지만 네. 원금을 다 찾아 쓰시고 나서 중간에 돌아가시면 그때는 남겨주는 돈은 없다.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공평한 거 아닌가요? 오래 살 그럼요. 것을 대비해서 놓는 그럼요. 거니까. 근데 뭐 은행에다 놓으셔도 원금 다 찾아 쓰시면 은행에서 당연히 나머지는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 내가 찾아 쓰고 싶은 거 다 찾아 쓰면 내 돈 찾아 그럼요. 쓰면은 사망하시면 그 다음에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게 싫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나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생각해도 내가 원금을 쓰고 사망했을 때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찾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남겨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네, 보통은 저희들은 본인이 먼저 다 찾아 쓰시고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는 해드리지만 그래도 나 우리 자녀에게 남겨줘야 돼. 그럼요. 네.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어뉴이티 중에서 내가 찾아 쓰고 싶은 만큼만 찾아 쓰고 예를 들어서 복리자로 계속 자라는 플랜이에요. 예를 들면 네. 제가 평균이자가 아까 어뉴이티 제가 권해드리는 게 한 7에서 8%라고 그랬잖아요. 7, 8%, 예. 그러면 10만 불이든 30만 불이든 넣어놓고 매년 7에서 8%만 꺼내 쓰면 네. 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남죠. 그대로 남죠. 그러니까 이자만 꺼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 불을 넣어놓고 7에서 8%를 매년 꺼내 썼는데 그랬는데 나머지는 돈은 계속 남아 있다. 네. 그러면 그런 플랜들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언제 사망하셔도 이자는 이자대로 다 꺼내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원금은 자녀한테 남겨주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얼핏 지금 이게 그러니까 7, 8%니까 10년이면 7, 80%예요. 그 원금 거의 다 찾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내 원금 남아 있고 남아 있어요. 빙고죠. 네, 빙고죠. 빙고예요, 이거는. 네, 대박이죠. 네, 선생님 빙고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실 주변에 보면 제 아는 분 중에서도 네. 1, 20만 불은 그냥 통장에 몇 년째 그냥 잠재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전에 10만 불이었는데 지금 10만 불이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10만 불로 그때 할 수 있던 걸 지금 못 하지 못하죠. 않느냐. 맞아요. 그럼 밸류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래서 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또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은 조금밖에 없어서 뭐 예를 들어 5만 불을 넣어놨는데 한 달에 뭐 400불이 나오는 플랜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400불이면 아유 5만 불 넣어가지고 400불씩 찾아 쓰느니 뭐 400불 돈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한테 소셜이 나오죠. 소셜 가지고 좀 부족하죠. 네. 그런데 5만 불이라는 거를 나눠서 400불씩 월에 들어오잖아요. 400불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아요.
그럼요. 어느 누구도 400불 주지 않아요. 그렇죠. 월에 400불도 주지 않고 월에 4,000불도 주지 않고 월에 1,000불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넣는 돈에 따라서 400불이 평생 나오는 돈이 된다든지 마르지 않는 셈이죠. 혹은 1,000불이 넣는 돈에 따라서 1,000불이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3,000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돈이 아무리 적은 돈인 것처럼 느끼더라도 여러분들 실제로 400불 적은 돈 아니에요. 아니죠. 예. 네. 400불이면 그래도 뭐 그로서리 쇼핑 한 달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아, 엄청나게는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이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은퇴 플랜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인컴으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좋은 이자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주식에 만큼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자로 그리고 또 꼬박꼬박 찾아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불리면서 이자만 꺼내 쓰는 게 좋은지 네. 이런 거는 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네. 얘기 나누면서 제가 지금 방송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받는 급여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러면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2시간 방송하지만 앞뒤로 준비하는 시간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 시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방송하는 만큼 돈이 매달 나온다. 그게 난 은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진정한 은퇴죠.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원래 은퇴라는 게 네.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는 걸 은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행자님 잘 들어보세요. 일을 그만뒀을 때 결국에 내가 이번 달에 생활비도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 게 그래야지 그럼요. 일을 쉴 수가 있는 거 그게 그럼요. 진정한 은퇴예요. 네네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얼마가 필요할 건지 먼저 생각하시고 그게 소셜 인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에 있는 돈이라든지 IRA라든지 401k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계산을 해서 한 달에 내가 얼마가 필요하는 그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네. 은퇴 플랜이에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도와드리는 게 바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손님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문서영 씨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전화 네.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이자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이자가 좋네. 나 그걸로 해야겠네라든지 다른데 좋은 이자가 있는지 더 알아보고 올게요라든지 그러세요.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진단을 내리셔서 본인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 지금 바이라민 E가 그쪽에 뭐 얼마입니까? 네네. 바이라민 E가 3,000불입니다. 네네. 그러면 나 바이라민 E 좀 더 싼 데 있는데 알아보고 올게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의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면 저는 손님들이 바이라민 E가 필요한지 바이라민 C가 필요한지를 손님들한테 제가 점검을 해드릴 그럼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손님께서 바이라민 E가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는 질문을 하시면 저는 당연히 가격을 알려드려야 되는 약사가 되겠지만 손님이 저에게 건강 상황이 어떤지 피 검사도 좀 하시고 저를 네, 통해서 네.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네. 바이라민 E는 충분한데 네. 바이라민 C와 뭐 바이라민 B가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진단을 해드릴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같은 돈 3,000불을 쓰시더라도 정말 손님들한테 맞는 거를 진단해드릴 수가 있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치가 저희가 손님들을 도와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한테 어뉴이티가 이자가 얼마입니까? 뭐 무슨 상품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네네네. 일단은 상담을 하시면 저는 상품을 소개해드리지 않고 선생님의 은퇴 플랜을 먼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 맞는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드릴 거예요. 네네네. 요 주변에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맞는 상품이 있고 아무리 주위에 좋은 이자가 있다고 선생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1대1로 선생님의 상황을 진단해 드리는 게 더 필요하고 은퇴 플래닝이 들어가는 게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정말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단 제가 뭐 얘기 들으니까 일단은 우리 대표님 만나 상담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플랜부터 먼저 잡고 그렇죠. 목적을 잡고 목적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이 들어가는 상품들을 거죠. 집어넣어서 패키지를 꾸며주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내 주변에서 누가 무슨 상품을 했는데 그거 나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진단을 본인이 스스로가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라이센스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손님들을 도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제대로 도와드리려고 전문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 상담료가 또 걱정되셔가지고 오시지 않는 분도 계세요. 네네. 상담료 무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아, 저희가 막 3시간, 4시간 그렇죠. 배터를 못 해드려요. 그렇죠. 근데 네네. 보통 1시간 정도 상담하거든요. 1시간도 대단한 거죠. 1시간 정도 상담해드리는데 무료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상담하는데 돈도 없는데 거기까지 상담료까지 막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시구나. 여러분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하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616-827-9599 616-827-9599 한 가지 바쁘시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아마 리턴콜 해주실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음성 메시지가 사실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문자. 그러니까 문자로 네. 저 누구누구입니다. 문자. 전화번호 네. 남깁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죠. 네, 문자로 하시면은 이제 금방 전화 메시지 확인하자 듣지 않아도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더 빨리 응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노래를 가르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월 말에 노래자랑이 큰 게 있어요. 그걸 나가시겠다고 오면 처음에 물어보시는 게 나 어느 노래 불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맞아요. 목소리를 들어보고 맞아요. 거기에 어떤 스타일이 좋으냐를 제가 선곡해 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음역대도 알아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높은 음을 잘하는지 예, 낮은 그래서 음을 잘하는지. 뭐 플랜하고 다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와 잘 부르는 노래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네. 저도 참 노래를 못하는 사람인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흔히 18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18번 두 곡 정도는 연습을 해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노래할 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맞는 노래가 도대체 근데 무엇인지 그냥 모르겠어요. 노래방 가시게 되면 애창곡이 뭐세요? 그냥 내가 부르는 거. 노래방을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래도 그냥 만일에 노래 하라면 무슨 노래 하시겠어요? 노래를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저도 상담을 한번 받고 코칭을 한번 받아서 저에게 맞는 18번이 뭔지를 한번 상담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근데 노래 네. 잘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노래는 네.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음이 달린 것뿐이에요. 네. 지금 우리 문선영 대표님 네. 세미나 가든 손님 상담할 때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는요. 네. 다 독백이에요.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잘 배워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노래 선곡도 한번 네.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재정 상담은 문선영에게, 노래 상담은 그럼요. 우리 고니님에게 이렇게 자, 되겠네요. 한 가지 이제 제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무실에서도 상담하시겠지만 출장 상담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이제 몸이 불편하시거나 운전을 그렇죠. 못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댁으로 찾아뵈요. 예, 댁으로 예. 찾아가서 상담도 듣고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도 네. 또 비즈니스 업장에 가볼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플랜을 가지면 돈이 자라서 그게 커버가 된다면 로또가 그게 로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현실 로또는 그게 현실 로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서 이용하느냐, 네. 알고서도 이용 안 하느냐, 몰라서 이용 못 하느냐, 이제 세 가지가 있다면 당연히 현명하신 분들은 알고서 이용하시는 게 그렇죠. 현명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투자에 소질도 없고 겁도 나고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맡겨놓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을 그러니까 전문가를 믿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좋은 거를 믿는데 맞습니다. 그걸 해주는 가이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약을 의사 선생님으로 받지만 그렇지. 어떤 약이 좋은지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너무 감사하고 다시 네.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지역번호 616-827-9599 616-827-9599 혹시라도 바쁘신 경우에는 꼭 메시지를 손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아마 순서대로 전화드려서 상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또 상담 절대 무료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언제든지 문을 두들겨서 내 인생의 플랜이 어떤지 꼭 뭐 시니어가 아니시더라도 앞서서 내 계획을 알고 있다면 내가 그럼요. 살아가는데 많은 방향이
잡힐 것 요즘은 이제 시니어분들은 당연히 손님이 가장 많고요. 네네. 50대 초반 되시면 이제부터 이제 딱 15년 정도 은퇴가 그렇죠. 남았다 싶으시니까 50대 되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들 찾아오시죠. 네네. 딱 타이밍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아이들 학자금이라든지 네. 절세 플랜들 네. 이러한 그 문의가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오십니다. 우리 통계님 오늘도 변함없이 오셨네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한국의 음악부장님답게 신청곡이 인생 사망 참기름입니다. 이 멋지네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참 우리 역시 음악부장님답게 오늘은 또 참기름 예찬가라고 제가 불러드릴까요? 인상시망 참기름이란 그런 노래 함께했습니다. 사실 참기름이란 존재가 물론 뭐 들기름, 콩기름, 다 옥수수기름 다 있지만 특히 참기름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특히나 뭐 비빔밥 같은 거 만들 때 그 이외에도 뭐 참기름은 각종 나물 무칠 때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참기름. 참 이런 또 좋은 노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노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새로 나온 처음처럼 새로. 이제부터 소주는 새로입니다. 새로 소주.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융자나라 캘코보험과 함께하는 저희 라디오서울 1650.com 뉴스 사이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마존 10불 기프트카드 50분께 드립니다. 라디오서울 인터넷 홈페이지 라디오서울1650.com을 대폭 개편하여 미주 최고의 뉴스 속보 상보 보도 뉴스 사이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일 방문자 수와 기사 조회수가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라디오서울 1650.com이 사이트 방문자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응모 방법은요. 참여하기에 클릭 후에 이메일 작성 후에 제출해 주시면 매 2개월마다 50분에게 추첨하여 이메일로 공지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많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자, 뭐 참기름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제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그 돌솥 비빔밥 있죠. 그 솥에 밑에 좀 누룽지가 탁 돼서 초고추장 고추장 좀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바퀴 두르고 비벼가지고 이거 뭐 국 한 그릇 있으면 김치 하나면 다른 뭐 어떤 그 반찬이 와도 물러가라 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자, 뭐 점심 얘기를 항상 하지만 어렸을 때 그 도시락 싸갔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 집에서 어머니 할머니 식구들이 정성스럽게 짜주는 도시락, 오늘 반찬은 뭘 할까 그걸 뚜껑을 열어봤을 때 계란 후라이가 밥 위에 탁 얹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때 그 짜릿한 기분. 사실 뭐 그때는 고추장 같은 게 없으니까 친구들이 나물 같은 거나 이 멸치볶음을 가져오면 그걸 막 비벼서 고추장 맛으로 먹고, 그거 먹고 나서 또 배가 고파서 매점에 가서 라면을 후루후루 국물이랑 마시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잘 먹었는지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우리 로라님이 바쁘신데도 오늘 남은 하루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로 1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 2부 출발했습니다. 노래가 참 구수하고 각설이 그렇다고 우리 비비안님이 그러셨네요. 비비안님, 참기름 넣고 고추장 무채 넣고 밥 비벼 먹으면 최고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요, 저 같은 경우는 김 있으면 김 얹어서 먹습니다. 또 입맛 다셔지네요. 자,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원래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원일기에서 그 일용이 엄마라고 우리 김수미 씨 기억하시죠? 바로 일용이로 나왔던 탤런트 박은수 씨. 여러분들 아주 점잖은 탤런트,
박은수 씨가 얼마 전에 앨범을 내고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가 부른 노래가 인생 각설인데 제가 듣다가 참 정말 그 연기 같이 자기 생긴 것 같이 구수하게 참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한번 좀 신나게 사실 목요일이 가장 일주일 중에서 뭐 좀 힘들고 지치다면 아주 끝을 돌아가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만 지나가면 또 내일은 또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부르셨습니다. 잘하십니다. 아주 뭐랄까 뭐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구수하게 꺾을 때 꺾어주면서 아주 멋지게 불러주는 그런 가수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더러 연기자이면서 우연치 않게 방송국 중에서 노래를 하거나 이래갖고 픽업이 돼서 음반을 내고 이랬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이 여러분 그 손현주라는 그 탤런트 아주 명연기자죠. 오래전에 주정남이라는 그 무명 가수로 출연을 해서 나왔던 노래가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현주 씨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매달 말일 마지막 주에 수요일은 우리 요셉 단장님이 오셔서 색스폰 연주해 주시고 우리 목요일은 어김없이 찾아주시는 우리 한범무사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셔서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 아마 또 많이 뭐가 새로운 정보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사는데 필요한 엑기스 같은 정보들 잠시 후에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부동산 더 깊은 소통과 다양한 컨텐츠 라디오서울.com에서 만나보세요. 저희 라디오서울1650.com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에는 매달 마지막 목요일 어김없이 저희를 찾아주시는 한범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진짜 한 달이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약간 제가 원래 1월 달은 바쁜데 네. 올해는 조금 슬로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구나. 자, 우리 정재희님, 예, 가끔 시간 되는 대로 제 방송 들어오신다고 특히 수요일날 색스폰 연주에 푹 빠져서 환영 인사. 아이고 비비안님 시간 내는 대로 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법무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비비안님이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은 어떤 이슈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셨나요? 예, 이제 이게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 작년에 이제 7월에 네.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네. 그 오바 그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뭐냐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해서 네. 세관에 관련된 것 또 국경에 관련된 그런 내용 플러스 또 메디칼하고 이런 푸드스탬프 혜택 받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예, 영향이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이 건데.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자, 혜택을 어떤 보시는 건지 분들도 좀 있으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굿 뉴스는 65세 이상이신 분들 시니어 분들 네. 그 6,000불 텍스 디덕터블이 있어요. 텍스 크레딧이 있거든요. 예, 텍스 디덕터블. 그래서 그 인컴에서 6,000불을 텍스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6,000불에 대해서는 텍스를 면제해 준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일 경우에는 이제 12,000불. 그러면 상당히 큰 베네핏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6,000불을 내가 돌려받는 건가? 뭐 12,000불을 돌려받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시니어분이 아니고 메디컬 혜택자 중에서만 이 아니고 시니어들 65세 시니어들. 이상이면 그리고 75,000 올해서부터? 예 아니 그게 아니고 65세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2월달 4월달에 2025년도 텍스 보고하잖아요. 네네. 그럼 25년도 말까지 65세가 돼야 돼요.
저는 무조건 10에. 예, 그렇죠. 땡큐. 그러면 그래서 저는 6,000불 혜택을 6,000불 받네. 혜택, 예, 텍스 디덕터블 받을 수 있으세요. 75,000불 이하니까. 예, 그렇게 되시면 야, 그거는 그런 너무 혜택도 혜택이죠. 있네요. 예, 자, 혜택- 그런가 하면 불편한 점은 어떤 불편한 게? 점은 이제 그 65세 미만이신 분들이 불편한 게 있는데 그 메디칼하고 푸드 스탬프를 받으시던 분들이 네네. 이제 일을 안 하고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끊어져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메디칼이라는 것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받는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메디칼이라는 건 이제 로우 인컴 혜택이에요. 로우 인컴. 그래서 예. 플러스 그러니까 인컴이 없으신 분들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인컴이 없으신 분들은 왜 없나? 디서빌리티가 아닌 이상은 20시간 미니멈 20시간 주에 2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지 이제 메디칼을 메디칼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되고 푸드 스탬프도 마찬가지. 푸드 스탬프도.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보조해 주는 거지. 무조건 일을 안 한다고 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일리는 있지만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은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그 푸드 스탬프를 받았었는데 끊어졌다. 그래서 이제 DPSS 그 주정부 청사에 갔더니 뭘 다시 신청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다시 뭘 신청해달라는 건데 제가 그거는 DPSS에서 주는 서비스인데 DPSS에서 서비스를 안 주면은 뭘 신청해라 이러면은 제가 법무사님 해결할 게 없는 거잖아요. 참. 그래서 제가 다시 DPSS 가서 그거는 아마도 오바 원 빅 뷰티풀 빌 액트 그거 때문에 이제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뭐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엑스트라 그 서류를 넣어야지만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푸드 스탬프라고 해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장애인에게 주는 거, 그렇게 자, 되니까. 이번 그 우리 법무사님하고 상담 시간에는 중간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일단 게시판에 글로 올려주셔도 아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가 못 받는 혜택이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 일단락 줘야 되겠네요. 그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정말 디서빌리티라서 못 받는 어떤 닥터스 리포트를 뭐가 있겠죠. 몸이 불편해서 내가 일을 못 하는 거니까.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어떤 그런 서류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계속 컨티뉴어슬리 받을 수 있는 걸 있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실 일을 해도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좀 캐시로 받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면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그 리튼으로 쓰면은 이제 되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캐시로 받는다고 해서 증명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필로 서명을 하면은 그거 다 인컴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된단 말이죠.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엑스트라 그런 페이퍼워크를 더 요구하는 거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게 DPSS가 예전에는 그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소셜국이 서류들도 복잡하고 뭐 연방 정부 셧다운되고 막 그러니까는 그거 예약하기도 힘들고 막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주정부 청사가 그렇게 까다롭고 서류도 힘들고 그러니까 메디칼도 지금 이제 그 페이퍼 서류 미비자들도 다 주잖아요, 메디칼을.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끊어졌어요. 이 메디칼이나 푸드 스탬프는 메디칼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갱신을 하셔야 되고 푸드 스탬프는 1년에 2번을 리뉴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못해서 메디칼이 끊어지면 이제 서류 미비자들은 더 이상 신청 불가해요. 안 받아줘요. 이제 뉴케이스는 안 받아주는 이제 거예요. 끝났네. 그래서 그 갱신하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 그걸 갱신하셔야 돼요. 갱신하는 사람은 계속 그거는 기존에 받던 분은 갱신만 하면 유지는 되는군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 가입자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것도 때가 있었네. 그것도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인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웰페어 안 타시고 소셜만 타시는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레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가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인컴 증명 서류할 때 메디칼 갱신할 때 인컴 증명 서류로 그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내면 거기에 SSA에서 들어온 거 얼마 찍히니까 그걸로 인컴 증명 서류가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레터 떼오라고 그래요. 서류가 점점 복잡해져. 그래서 그렇구나. 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궁금한 거.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월페어의
다른 점은 뭔가요? 다른 점은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는 내가 그 그동안 10년 텍스 냈던 동안 걸. 40점을 해서 네네네. 내가 62세부터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풀리 리타이어먼은 67세잖아요. 네네. 그때 받는 게 SSA고 네. 그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30불이거든요. 지금 웰페어가. 그래서 내가 그게 1,000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안 벌면 그 서플리멘탈 인컴이라고 그 나머지 금액 차액만큼을 웰페어를 준 그게 자, 웰페어.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을게 이거는. 네. 제가 이제 67세 되면 내년인데 네. 내년에 했더니 알아보니까 750불이에요. 예. 나오는 게 그쵸. 소셜이. 예. 그러면 나머지는 월표에서 채워질 수가 예. 있나요? 그래서 그게 소셜 시큐리티 서플리멘탈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1200불은 채워지나요? 그렇죠. 1230불 채워져요. 반가운 소식이네. 예, 아유, 채워져요. 750불보다 예. 1200불. 근데 이제 뭐 배우자가 버는 거가 또 그러니까 부부일 때는 2,000불 정도예요. 부부. 그러니까 혼자면 1,230불인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텍스를 많이 낸 일을 하신 분들은 네. 뭐 3,000불, 4,000불 받으시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 그런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니멈 1,230불 그 이하인 사람한테 나머지 이상일 때는 예. 뭐 해당이 그래서 안 예를 되고. 들어 가지고 1,200불이에요. 그럼 내가 30불에도 받으면 거기에 메디칼이 연방 정부 메디칼이 거기에 소속돼 있어 가지고 리뉴얼 안 해도 되세요.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네. 우리 알청님께서 9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일을 안 하면 푸드스탬프가 끊어지나요? 아니 65세 이상인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65세 미만. 자, 알청님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가만히 그렇죠. 계시면 됩니다. 인컴 없어도 메디칼 인컴 없어도 탈수 있는 신 거죠. 근데 65세 미만인 경우에 그동안 인컴이 없어도 받으시던 분들이 분들은 그걸 받으려면 일을 해야 미니멈 된다. 20시간 미니멈 예, 예. 일주일에 20시간은 네. 보고를 해야 그렇죠. 된다. 예. 세금을 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리밋이 굉장히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그렇죠. 네, 작아진 그렇구나. 근데 뭐 사실 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65세 이전이면 아직은 일을 할 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그쵸. 몸이 좀 불편해서 예. 할 수 없이 일을 못하는 분 네. 빼놓고는 20시간 정도는 일을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제 가족하고 같이 살면서 약간 이제 몸이 불편하기도 한데 디서빌리티는 아니고 그러면서 푸드 스탬프하고 메디칼 다 맞으셨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애매한 분들도 좀 계시지. 예, 그런 분들은 그렇죠. 이제 뭐 메디칼 그 레코드를 닥터 노트를 내던지 아니면 일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까다로워진 거예요.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어쨌든 만일에 그렇게 궁금하시면 우리 한분 모사님을 찾아가셔서 네, 물어보고 언제든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네, 네. 자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일단 그 제가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이제 네. 우리 법무사님 구글 찾아보라고 했는데 예. 어쨌든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예, 전화번호 제가 사무실 전화번호는 323 네, 795에 네. 0009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323-795-0009, 323-795-0009로 예, 나인투포인데 보통 한 오후에 하시는 게 좋으세요. 좋으시고 오전에는 손님이 너무 아니면 많아서. 멀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도 예약을 하시고 가시는 그쵸, 게 예. 훨씬 좋지 않나 네, 싶기도 네, 하고 가능하면 오후에 전화하시는 게 예,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오전에는 상담을 많이 예, 하시다 맞아요. 보니까 전화를 못 받을 예, 경우도 예, 있고. 자, 그럼 그렇게 됐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찾아오는 이슈들은 없었나요? 이제 요즘에 이제 또 그렇게 베네핏도 깎이고 막 그런 차에 또 티켓이 날라와요. 그 무슨 티켓이 날라와요? 그러니까는 주차 티켓을 이제 그 휠체어 이제 한인타운에도 보면 원래도 그 버스 라인에다가 원래 차를 못 세우게 돼 있죠. 못 세우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 시간이 다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예. 8 a.m., 4 p.m. 사이에는 버스가 지나가 세우지 말까 그 시간에는 세우면 안 예, 된다고 예, 그러면 예, 그 예. 비사이드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도 배드민턴을 치니까 공원에서 거기다 잠깐 세우고 그렇죠. 그래서 배드민턴 그 치시던 분들이 7시 이후에 예를 들어 8시까지니까 됐었는데 버스가 막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버스가 사진을 예, 찍어요. 버스가 가면서 딱 그 버스 라인에 차가 세져 있으면 버스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파킹 인포스먼 차가 티켓을 띄면은 유리 위에 흰 봉투라도 보통 있으니까 한 65불, 75불 예, 그 75불 정도 해서 내가 티켓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사진 그 티켓하고 티켓 번호하고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사진이 날라오는 건데 벌금이 293불이에요. 그래서 그 티켓 조심해야겠네요. 예, 티켓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 베네핏도 줄은 데다가 네네. 또 메디칼도 끊어진 데다가 293불 또 티켓까지 받아보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우울한 게 아니고 큰일 나죠. 예, 큰일인 거죠, 300불이 진짜. 굉장히 예, 크죠. 예. 살림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꼭 내야 되냐고 하는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자기 차가 거기 있고 번호까지 차 사진 찍힌 거하고 번호판 크게 해가지고 딱 나와요. 참고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파킹은요 안 내면 자꾸 자라납니다. 네 맞아요. 나무처럼 페널티가 네, 자라나서 저도 그런 쓰라린 네, 경험이 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신에 벌점으로는 치진 않는데 네, 조심해야죠. 페인을 꼭 하셔야 아유 됩니다. 티켓 한 장이 네. 300불이 요새 네. 뭐 얼마나 살기가 페인을 꼭 힘드신데 하셔야 돼요.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런 티켓이 많이 받은 요즘에 와서 또 되게 특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러면은 또 그렇죠. 시리에서도 정부에서도 막 그 티켓을 또 이렇게 떼더라고요. 봐주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 마라톤 예. 요새도 열심히 하세요. 요즘에 이제 제가 풀 신청했어요. 아이고. 풀 이제 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11월 달에 빅베어 마라톤. 아이고. 네. 그러면 40km인가 뛰는 거예요, 그러면? 예, 42점. 그럼 한 20 한 몇 마일 되겠네요. 예. 그쵸. 풀로 뛰시는 거예요? 풀로 뛰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창 훈련 중이시겠네요. 지금 거리 늘리는 예, 거. 거리 한 15마일씩 뛰고 이제 한 17마일 막 그렇게 하고 어. 이제 26마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한 23마일 정도만 계속 이제 좀 연습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고. 보니까 저도 3년 걸렸어요. 제가 근데 저는 굉장히 아이고, 약한 몸이었었는데 멋진 도전이니까 꼭 근데 이제 이루어지시길 건강하신 바라겠습니다. 분들은 1년 안에 그 풀을 다 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3년이나 걸렸어요. 그랬구나. 슬로리 little by little.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새 그렇습니다. 아파트 근황은 어떤가요? 그 시니어 아파트 쪽. 아파트가 제가 이제 난 곳이 있는데 지금 3가구 유니온. 좋네요. 예, 삼가구 3가구 유니온 유니온. 거기 네네. 코너에 아파트가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삼가 유니온. 그러니까 시니어 아파트 예, 얘기하는 시니어 거죠?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를 제 또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매니저분들이 항상 또 전화가 오세요. 그렇구나. 너무 많이 네, 그 너무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너무 많이 받아 네. 그 전화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 아직 안 올렸고요. 그리고 그 유니온 3가에서 유니온 그 에비뉴로 6가까지 내려가는 길에 아파트 큰 거 있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거기 되게 유명한 데인데 거기도 어플리케이션 내줘요. 그러니까 우선 3가하고 유니온에 가셔서 어플리케이션 받으시고 그 3가 유니온 길로 6가까지 가는 길에 아파트 큰 거 하나 있거든요. 6가 거의 6가 가까운데 네네. 거기 되게 좋은 데인데 거기는 섹션 8. 섹션 거기서 A. 어플리케이션을 내주니까. 그렇구나. 네, 유튜브에 아직 안 올렸어요.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거기서 이제 선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청자가 많으면 네. 그 기준이 보통 어떤 것 같아요? 경험상. 기준은 이제 그 예를 들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권희 선생님이 이거 지금 그 740 올리브 아파트에서 그런 거 와서 제가 방송을 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중간 인컴에 5만 불 깎이지도 괜찮대요. 5만 불까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섹션 8은 30%이에요. 3만 불. 예. 3만 그러니까 불. 이론하고 실제가 정말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 그 매니저가 그 아파트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그 아파트가 진짜 연방 정부에서 서포트하는 거는 진짜 30%이고요. 30% 그 인컴이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난프라핏에서 해주는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해주는 거면 매입이 50%가 정석인 것 같아요. 50%. 그래서 처음에 깎는 거는 이제 50 인컴에서 먼저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기록 있는지 크레딧이 안 좋은지. 예, 크레딧이 안 좋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빚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 빌린 게 많고 크레딧을 페이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렌트비 못 낼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안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기네가 뽑는 순서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예. 걸러내고 걸러내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 위주로. 네, 처음에 이제 그 이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넣고 이제 본인 순서가 와서 가면은 인터뷰하려고. 예, 인터뷰할 때 갈 때 이제 크레딧 조회하는 35불 체크 따로 가져오라 그래요. 크레딧 체크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도 직결이 되고 그다음에 네. 크레딧이 조금이라도 좋을수록 네. 유리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네. 그 아파트 어플리케이션에는 항상 2년 동안에 살고 있는 매니저 이름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2년 미만이라든지 5년 미만이면 그 프리비어스에 살았던 주소하고 매니저 이름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책정됐을 때 그 매니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없이 잘 살았냐, 렌트비 잘 냈냐, 깨끗하게 살았냐. 그 그렇구나. 질문을 반드시 물어봐요. 자, 여기 지금 세실리아님이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되는지 그게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재산은 이게 집이 있으면 안 돼요. 아, 내가 하우스가 있으면. 예, 하우스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살고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데가 있으면. 뭐 내가 스탁이라든가 캐시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에 이제 그 범위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레스트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 인터레스트를 인컴으로 치는 거예요. 아, 이자가 발생을 하면 예, 예. 어디에 넣었던 간에 예. 뭐 펀드에 그러니까는 넣거나 그 뭐 하고. 자산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탁이 maybe 30만 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인컴은 아니에요. 네네. 인컴은 monthly 예를 들어서 2,000불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면 그걸로 이제 노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지만 네네. 그 30만 불에 대한 인터레스트가 또 monthly 발생하잖아요. 그 발생한 monthly 곱하기 0.04를 곱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렌트비에 애드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자, 어떻게 그 우리 세실리아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지혜님, 맞아요. LA 억울한 벌금 폭탄 너무 억울하죠. 아이고 한본부사님, 와 풀 마라토너시군요. 아이고 주택 정보 너무. 보통 몇 년 정도 기다리냐고 하시는데 네. 우리 그래서 여기 한인타운의 그 섹션 8은 10년 좀 넘으셔야 돼요. 10년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10년 넘어야 된다는 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신청- 웨이링을 집어넣고 나서 계속 웨이링 번호가 있거든요. 이제 웨이링을 먼저 그 서류가 웨이링이 오픈되면 서류 집어넣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편지가 와요. 당시 웨이링 번호가 뭐 몇 번이다. 820번이다 얼마다. 그러면서 매년 Are you still interested? 웨이팅 리스트 하면 거기다 항상 작성해서 보내야지 그 번호가 유지가 번호, 예, 유지가 되는군요. 계속 순서가 유지가 네네. 되는군요. 그래서- 언제가 됐건. 그렇죠. 그래서 편지가 근데- 안 오면 한번 찾아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법무사님 경험으로는 10년 정도 있어야 내 순서가 올 수 네. 있는 찬스가 많다. 예. 그러고 LA 여기 한인타운 안에 있는 건 그렇고 약간 예를 들어서 USC 정도 조금 벗어난 데는 그게 틀려요. 2년, 5년 정도 기다릴 자, 수 있는 곳이 이건 있어요. 그냥 가외인데 지금 LA 쪽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알다시피 밸리라든가 네. 뭐 오렌지 카운티 네. 또는 얼바인 네. 이런 데도 그런 아파트 프로그램들이 예, 있나요? 있는데 거기도 거기서는 또 굉장히 경쟁률이 또 심하잖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 하면서 LA 거만 다뤘었는데 오렌지 카운티 것도 다루다 보니까 오렌지는 더 수월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그 아파트가 적어요. 아파트 LA보다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경쟁이 그만큼 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야, 그렇죠. 그런 점이 또 있구나. 네. 그러니까 LA는 많은 대신에 사람 많으니까 또 그만큼. 근데 또 그 뭐 벨리나 이런 데는 또 금방 대신에 이제 그 잘 하면은 또 웨이링은 그만큼 또 잘 찾아보면은 섹션 A인 것 같으면서도 남프라피스 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안 기다리고 1년 안에 2년 안에 들어가는 신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구나. 눈을 크게 뜨시고 항상 찾으셔야 돼요. 그런 자, 분들은 일찍 세실리아님께서 네. 인컴만 보는 거고 자산은 상관이 없는 거죠. 100만 불이 있다 하더라도 인컴만 보고 본다는 게 맞나요? 이해가 그렇죠, 된 건가요? 맞죠. 왜냐하면은 100만 불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잠자고 있는 돈은 괜찮은데 예. 움직이는 돈, 예.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도 이제 인컴으로 카운트가 된다는 것만 틀리지. 그렇죠. 그 인컴 예를 들어 한 달에 인컴씩 얼마씩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 인컴에 뭔가 좀 어느이트라든가 그렇죠. 뭐 어떤 펀드를 그렇죠. 조성해 놨을 때 그렇죠. 얘기지. 예.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액수에 크게 연연하지 예, 그건 않는다는 상관없죠. 거죠. 예. 와, 그렇지만 대답이 되셨는지요? 집이 있으면 안 돼요. 집은. 집만 네, 없으면 집은 되는 있으면. 거고. 네. 자, 제가 우연찮게 이제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는 네. 영주권자인데 어찌하다가 시민권 신청을 못했는데 네. 요사이 시국이 난국이다 보니까 네. 저 외국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한국 가기도 불편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는데 요즘 시기가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네, 그게 웬만하면 홀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엊그저께도 저가 이제 통역은 지금은 안 다니는데 제가 이제 외주를 주는데
통역 저 손님이 갔었어요. 그저께 갔는데 그러니까 인터뷰 간 거예요? 시민권 인터뷰를. 네, 시민권 인터뷰를 가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와서 말하는데 그 통역분이 말씀하시더래요. 여기가 웨이팅이 다 찼었대요. 웨이팅이. 근데 썰렁한 거예요. 시민권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서도 그날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날 다 합격한 사람 모아서 선서했었어요. 근데 선서도 그날 못해요. 왜냐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10일 정도 미뤄가지고 다 그 사이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왜냐면 까다로워요. 시민권 패스하는 게 까다로워요. 예, 통역관 데려가시는 분도 제가 그래서 항상 주의한 거는 그 영주권자 5년부터는 시민권 딸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뛸 수 있거든요. 시험 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100% 떨어져요. 그래서 10년 미만인 사람들은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다 그게 거의 7년 8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거는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아예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예를 들을게요. 전 30년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크게 뭐 결격 사유는 없나요? 그래도 나중에 하는 게 나은 이제 거. 고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하셔도 되죠. 지금 괜찮아요? 임시 문제에서만 나니까. 아니 왜냐면 30년 이상 있으면 그렇게 저한테 빡세게 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저가 이제 시민권 그 통역하러 가면 딱 그 통역관의 얼굴을 보면 딱 알아요. 이 사람이 벌써 그 서류를 보고서 내가 합격시켜야지 불합격시켜야지 그거가 딱 나와 알아요. 그거 뭐 기준점이란 게 있나요? 기준점이란 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10년, 15년 이상, 그러니까 15년 이상 통역관 데려갈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합격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얼마나 많이 살았냐, 그 다음에 범죄 기록 없으면 당연히 이분은 너무 willing to pass. 와우, 굿뉴스. 그래서 아마 선생님 들어가시면 아마 웃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다행이네. 분들은 근데 이제 범죄 기록 있거나 조금 약간 이거면 이렇게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홀드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참 여러분들 법무사님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영주권 받으신 지 10년 정도 미만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저같이 15년에서 20년 이후가 되고 그쵸. 미국에서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이 사셨던 분들은 아무리 뭐 정부가 이래도 그쵸. 그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많으니까. 그럼요. 그 시험관들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정말 여기서 열심히 살고 진짜 했구나. 그러면 통역관 부처와도 패스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구나. 이거 아무 참. 프로블럼 없어요. 사실요, 제가 비록 한 달에 한 번 우리 법무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때로는 저도 궁금한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은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답답하죠. 알아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유튜브인데 유튜브 정보라는 게 어떤 땐 너무 난해해요. 맞아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사실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우리 법무사님 말고도 여기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변호사님도 하시고 또 뭐 법무사님도 하시고 또 뭐 회계사님도 하시고 각종 일반인도 해서 정보가 참 굉장히 장점은 정보가 많다는 거. 맞아요. 단점이라면 내가 뭘 어떻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식당으로 치면 너무 메뉴가 많아서 맛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 그래서 저 손님들이 이제 뭐 오렌지 카운티나 이렇게 멀리서 연락 오시는 분들은 여러 유튜브를 봤지만 제 유튜브를 봤을 때 너무 자세하게 설명 잘해주시고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 뭐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지금 봐셨지만 유튜브가 구독이 뭐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그 어떤 그 한 가지 아이템 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올려서 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맞아요. 뭐 내용만 올린다고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맞아요. 뭐 답이 없는 게 유튜브예요. 그렇죠. 다만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꾸준해야 된다, 지치지 않아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업종도 많이 있지만 제가 아시는 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법무사님 걸 제가 이렇게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쭉 이렇게 보면 뭐랄까 참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 연예 쪽 일하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 우리 법무사님 참 소박하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니까는 어떤 분은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거를 난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지나칠 수 있는 운명이 아니다. 찾아오세요. 네네네. 와, 그러고선 그 못다한 그런 속 이야기를 딱 하시면서 네. 또 제가 작년에 50불 크레딧을 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봉투에다가 그 금액을 딱 담아 오세요. 오. 그래서 다 이걸 다 상담하시고 예. 또 이걸 딱 내고 가시는 거여서 내가 괜찮으세요 해도 그게 참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SK님 어서 오세요. 임종옥 코니씨 멋져요. 감사합니다. 우리 비비안님 압류 우리 법무사님 얼마나 보람된 나날들이실지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랄까 유튜브를 해서 우리 법무사님은 사람을 얻는 것 같아요. 예, 정말요. 일을 얻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예. 진짜 저가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이 인연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진짜 다 대학교 졸업하고 너무 훌륭하시고 똑똑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름의 그런 고민들을 또 털어놓지 못하는데 그렇지. 또 저는 또 너무 신뢰가 이분만은 내가 내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겠구나. 그 찾아오시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진짜.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법무사님을 뵈면 참 진솔하시다. 진실하고 진솔한 거하고 예. 조금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이게 들어요. 다 그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와, 그러시구나.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한 법무사님이 인생 자체가 진솔하게 사시는 분이구나.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약간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너무 똑똑하고 막 똑 부러지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 좀 예. 부담스러워하는데 네, 저는 네. 이제 뭐 시골에서 자랐기도 했지만 이게 하여튼 저 어디 시골이면 어디서 강원도 자라셨어요? 원주예요 저는. 원주세요? 강원도 원주. 근데 말씨가 전혀 강원도 말씨 근데 강원도 원주만 해도 저 사는 원주시는 저 말투예요. 그냥. 약간 정선 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틀린데 강원도 원주는 그래서 아니 서로가 강원도는 뭐 그랬나 저랬나 이런 식으로 사투리를 많이 네, 쓰시는데 근데 원주는 안 그렇더라고요. 원주는 네, 치악산.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제 남동생이 국민학교 때 스케이트 선수였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서울에도 동대문 스케이트장밖에 없고 겨울이 돼야 겨울 되면 이제 그 시합을 해요. 그렇죠. 그럼 주로 이제 춘천에서 시합하고 그 다음 도시가 원주예요. 원주에서 빙상 그 대회를 많이 열렸어요. 그것도 몰랐네요. 저는 그때 시골에 사니까. 그랬구나. 그것도 아주 고급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던 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실지.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이제 사무실에서 상담들을 많이 하시면서 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 좀 상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기억나는 게 이제 요즘에 또 그 콘도에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이제 그 집작 다른 그 옆에 유닛에 그 오너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오너가 이제 이 사람은 테넌트니까 그러니까 이 유닛이 같이 마주보는 근데 한 사람은 테넌트고 하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오너인 거예요. 103호하고 108호인데 예. 103호는 렌트고 108호는 주인이야. 오너예요. 어떤 마찰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애니메이 마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복도에서 만나면 막 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예. 아이고. 그리고 이 사람 렌트 사는 사람은 강아지가 2마리인데 강아지 발로 차고 욕하고 나가라 그러고 막 자기가 주인도 아니잖아요. 아니 강아지는 그 허락에 의해서 뭐 어떤 때는 피도 내고 기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은 횡포네 횡포. 횡포여서 그런 것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지 그거는 않나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아이고 참 그건 안타까운 분이네. 2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렌트로 거기서 20년이나 사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분이 주인이 이제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주인이 나타나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횡포가 시작됐군요. 횡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사람 렌트 사는 주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인데 왜 그렇게 난리야? 예,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접근 금지를 제가 그거를 법원에다가 작성하는 것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작성을 해드리고. 그래서 만일에 그 통과가 되면 어쨌든 근처에 올 수가 없네. 예, 없으니까 보통은 뭐 100야드, 200야드 그런 식으로 때리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같이 옆집이니까 100야드 들다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살지 못해요. 나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그것도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 사실 보람이 있고.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연락처 알려드리면
795-0009 323-795-0099로 연락하셔서 가능하면 오후에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우리 법무사님 상담 받으시면 아마 살면서 어떤 좀 그 막 꼭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어쨌든 마라톤 완주를 빌면서 너무 감사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또 다음 달에 뵙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이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더 깊은 소통과 다양한 콘텐츠 라디오서울.com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서울1650.com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목요일 순서 이제 오늘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참 우리 고니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덕에 1시부터 3시까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들려주신 우리 친구 여러분들 깊은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들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제 시간 뒤에 고선미 씨의 해피투게더 함께 하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날씨도 불타고 있으니까 내일은 살짝 한번 달려보는 그런 또 신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주말이 또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정말 심합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푹 쉬고 내일 에너지 충전해서 다시 여러분 앞에 짱 하고 나타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친구 안재욱 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